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바닥난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드립니다. 주유소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매는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시장과 달리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시장 따라서 너무 못 가는 종목들도 있고 여러분들 내 계좌만 왜 그렇게 자꾸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덜덜덜 거리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종목 이야기 1부, 2부 이어서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저의 앙숙이죠. 두 팀에 대항하는 박팀의 수장 박 PD님 모셨습니다. P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화사해 보이시는데 제 착각인가요? 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또 소식도 있고요. 또 오늘 또 이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박팀의 또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지금 자신만만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인사를 좀 들어보고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 대기하고 계십니다. 늘 여러분들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저희 위원님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전문위원님들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뒤에서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배경 화면이 누가 질세라 화려하게 하신 것 같은데 김선윤 의원님 지금 배경 화면의 컨셉이 뭔가요? 몰라, 그냥 있는 거 찝었어요, 아무거나. 네, 근데 잘 어울리세요. 괜찮습니까? 교수 컨셉입니다, 오늘. 네. 그 이주연 전문가님도 질세라 지금 화려한 배경 화면으로 하셨는데 어떤 컨셉인가요? 네, 여러분, 빨간 약과 파란 약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네. 자, 이전 전문가님 하나 빼먹으신 게 있어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가르마가 어디 갔어요? 어제 헤어 코드 오늘 맞추셨잖아요. 2대8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8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컨셉이 확실한 박팀 전문위원님들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 스튜디오에도 두 전문위원님들 오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유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방청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언택트로 멀리서도 저희 주유소 응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투표라든지 그리고 이벤트 관련돼서 공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주유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치열하게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종목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각 팀이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오늘의 두 종목은요. 반도체 섹터의 ISC 그리고 전기차 이슈로 뜨거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만 봐도 좀 벌써 기대가 되는데 일단 도팀의 종목 어떤 거죠?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ISC입니다. ISC. 반도체는 질 수가 없죠. 네, 허방수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더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팀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전 전문가님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의 종목.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타이어죠. 최근에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진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타이어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 투표를 2부까지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ISC가 더 기대된다, 두 팀의 종목이 더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ISC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박팀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궁금하다, 더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팀이 제가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좀 풀이 죽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박팀이 기세등등한 이유가 좀 있는데 누구 때문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로 참여해 계신 분들 보니까 벌써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까꿍님이 비주얼 빅매치다. 오늘도 까꿍님 많은 시청자분들 모셔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금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첫 번째 이주연 전문가님, 저희 박팀의 첫 번째 출연자였던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제안했던 동신건설이 오늘 무려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상한가를.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에다 투표하겠습니까? 박팀에다가 투표하셔야 오늘 이재현 전문가님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조금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이재현 전문가님 또한 미리 앞서서 수남매나 돈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테마를 미리 섹터 분석을 통해서 선점하시는 아주 잘하시는 또 우리 이재현 전문가님의 특기십니다. 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샵 0082로 어디에다 투표하셔야겠습니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저기다가 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네네. 이주연 전문가님 동신건설 늠름하게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상한가 갈 줄 모르셨던 것 같아서 그래요. 동신건설 이렇게 잘 갈 줄 아셨습니까? 잘 갈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상한가 갈 줄은 몰랐고 네. 사실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동신건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0배 정도 이상 올랐는데 이 앞쪽에 이제 파동을 보시게 되면 점 상한가를 뭐 이렇게 4번 정도 갈 정도의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랠리를 펼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자리에서 올라준다면 분명히 강한 시세를 낼 거다.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대선 테마 제가 이제 자주 언급 드리는데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여러분들께 다른 아직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잘 거친 조정주들 대장주들 위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재명 관련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동신건설이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후발주자로 이렇게 좀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에이텍이나 에이텍TN처럼 이제 선발대가 있었고 동신건설이 좀 후발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 어저께 또 주유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 여권 주자들의 종목이 조정이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팁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특히나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 이렇게 아침에는 내려봤다가 오후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동신건설은 그 건설주들 삼형제 같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큰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과연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세울 수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종가 부분에서의 이제 상한가 간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추가적인 갭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신규로는 여러분들 오늘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내일 아침에 동신건설 사도 되나요? 하시던데 안 됩니다. 오한마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또 지금 아직 이렇게 상가 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선주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신건설 다시 한번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뭐 배는 아프지만 축하할 건 축하하고 넘어가야겠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언택트 강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방송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이라고 오늘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내일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상한가의 주인공이시죠.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1대1로도 또 1대 다수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청 신청권 이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팀은 이런 거에 기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도팀은 허반석 위원님과 또 오늘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남신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상한가 지금 가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주연 전문가님 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직진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또 제 말만 일단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이 동신건설 상한가 달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주유소 항상 매주 금요일에는요, 주식 주유소 콘서트라는 걸 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 1인이 강연회를 진행을 할 건데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이 동실건설 상한가 기념으로 또 2분기에 눈여겨봐야 될 업종과 후속주를 공개할 예정이니까 내일 8시부터 9시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놓치면 우리 시청자분들만 손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문자 보내실 준비하시고요. 저희 또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한국 타이어 테크앤놀로지, 제가 이거 지금 발음이 안 좋은 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을 지금- 보니까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ISC 정확하게 쓸 수 자, 있으시죠? 잠깐만요. 자, 지금 샵 0082번으로 지금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죠. 박팀의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클래스가 다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다 투표하셔야겠습니까? 오늘도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이 종목 저는 믿습니다. 왜? 항상 미리 선점하시는 우리 이재한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전문위원님 첫 번째 포인트 먼저 선수 치시죠. 네, 지금은 뭐니 해도 시장이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도 미국 국채 장기 금리의 급등에 대한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경기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철강, 기계, 건설, 일부 소비재 비롯해서 경기 회복 관련주들만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갱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경기 회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상승했다. 지금 고점에서 따라붙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대에서 항상 제안해 주시는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차분한 자리대에서 천천히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 어디다가 투표하셔야겠습니까? 한국 길어요. 타이어 테크앤놀로지 아니, 너무 길어요. 여기에다 투표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 제가 또 읽어드려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까꿍님께서 열심히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SJ님께서 오늘도 박팀 응원합니다. 핫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방송 시청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또 이벤트 팡팡 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네. 지금 머리 기다려보세요. 스타일이 가름하세요. 기다려보세요. 우리 팀으로 오고 싶으신 거죠, 지금? 박빈님 그만 폭주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지금 중간 집계가 나갔는데 ISC와 또 물론 이주원 전문가님 훌륭하시고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도팀 같은 경우는 두 남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ISC에 대해서 저희 팀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잘생겼다 허반서, 국민사위 허반서 ISC 설명 부탁드릴게요. 결혼하셨는데 왜 국민사이십니까? 모든 분들에게 그만큼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도팀의 매력이다 네, 이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네, 두 분 이제 그만 싸우시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ISC라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원익 IPS, 원익 그룹주, 원익 QNC까지도 다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를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난해 연말에는 반도체 섹터 올해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익 IPS도 마찬가지다. 장비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말씀 지난해 연말 되기 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네. 10월 29일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월 29일이 목요일입니다. 딱. 목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 10월 29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냐면 이 빨간색 라인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날 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주가가 너무 어떻게 디테일하시는데 가느냐? 여기 한번 끊어주셔야 그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저희한테만 그러시죠? 이렇게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끌벅적했던 때를 한 템포 지났으니까 이제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 가능한 종목 ISC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서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아니 박 팀이 너무 이렇게 견제가 심하니까 오히려 좀 아니, 시청자분들은 아쉬운 게 지금 있으세요? 박 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세요?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도팀 같은 경우는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진 풍파에도 저희 도팀 지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ISC 저희는 세 글자만 치면 됩니다. 문자로 투표 지금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게 주유소 일부의 문을 열어봤는데 이제 첫 코너에 들어가네요. 첫 코너는 네,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위원님의 오늘 주식 뇌구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원님은요. 실적 장세, 반도체 이야기 나왔고요. 건설, 건자재, 증권주,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볼까요? 네, 주도주 버티기, 옵션 만기일 오늘이었죠. 그리고 경기 회복주, IT 성장주, 외국인 수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요. 네, 서울시장 공약, 오세훈, LCD, 철수, 그리고 무상증자, 건설업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네, 쓰리상, 그리고 시멘트 건자재, 미국 암학회, 수소 전기차,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겹치는 키워드도 있고 눈에 띄는 키워드도 좀 있고 한데 왜 박 PD님 왜 웃으세요? 저 D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 것 아, 이거 같은데요? 말 안 하겠습니다. 아, 왜요? 같은 팀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 네, 저희 팀 기운이 느껴져갖고. 아, 네. 네. 아, 근데 쓰리상이 눈에 띄긴 해요. 이거 뭔가요? 이런 언어가 있는 건가요? 단어가 원래? 네, 오늘 저기 제 건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에 상한가를 한 2개는 맞아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꺼번에 3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네요. 쓰리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내 자랑용으로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아니, 쓰리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게. 뭐 좀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자랑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겸손하시네요. 네. 아니, 다시 얘기 마무리해 주시죠. 쓰리상에 대해서. 네, 오늘 뭐 동신건설 뭐 가신 건 아실 거고, 벽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저께 아침 8시 30분에 이제 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날, 중소형 건설주들 보시라면서 벽산과 일성건설을 콕 집어드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뭐 또 상한가가 가가지고, 쓰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리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접근을 해볼까요? 어떻게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뭐 많이 먹었잖아요. 팔아요, 내일. 알겠습니다. 뭘 더 가져갑니까? 그냥 적당히 수익 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네. 수익이 더 고프시다. 그러면 뭐 아시겠죠, 여러분? 1577-745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PD님 표정이.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인 것 같은 냄새가 나는 뇌구조도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신 분 있으시고요. 실적 장세 이야기 해주신 분 있으시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지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네. 이제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이 가장 높고요. 네.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제 가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이미 왔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는 섹터가 있을 뿐 아직까지 해외여행 갈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못 가는 그런 부분 아직 10시면 집에 돌아와야 되는 그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상의 복귀에 맞춘 그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주가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기대감만으로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할 건데 아직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기업 기대감만으로 1년 동안 주가가 유지되느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도 늦어도 상반기에 실적이 돌아오는 기업부터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포스트 코로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눈여겨봐야 되는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찍히는 좋은 종목들을 좀 미리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도체는 이제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네네. 좋을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수요 증가. 그러면 자연 공급 증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동차도 생산해야 되고 휴대폰도 생산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고 눌려있던 수요가 펜트업 폭발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언제까지 눌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넓게 봤을 때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도록 매끄럽게 설명해 주셨는데 박 팀에서는 네. 네, 오늘 제가 그 내구조는 보시면 아마 그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주도주 버티기 바로 제가 이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 국면에서 과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좀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고 계시는 분들. 이거 손절을 하고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아마 대부분이 많으실 거고. 두 번째는 경기 회복 관련돼 있는 주도주를 잘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 주도주들이 직전 고점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이제 직전 고점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잠깐 차트를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국면을 좀 보시면 우리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조정받았던 국면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 한 3개월 정도 조정받았는데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였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딱 지금 국면에 보면 삼성전자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시기가 바로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시 이제 직전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이 앞전에 세 번에 걸쳐서 직전 고점에서 대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조정의 구간에 말미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상승폭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를 버티지 못하고 파시면 이 이후에 이 하살표 위에 나오는 상승 구간을 개인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지난 조정과 비교하면 딱 이 구간, 이 하살표가 들어와 있는 이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도주를 지금 여기서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IT에서 레벨업 되는 종목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에 대한 악재가 어떻게 쏟아지든 딱 한 달만 버티시면 충분히 올 한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도주로 버티기 이 부분입니다. 주도주로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주도주를 그럼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굉장히 큰일 난 거죠. 주도가 지금 주도주가 없다. 네. 사실 호주에. 조정 기간에는 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주도주를 갖고 있든 비주도주를 갖고 있든 어쨌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이제 이 구간에 벗어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이 구간에서 벗어나서 이후에 이제 등락이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주도주가 조정 말미에 조정을 더 받았다가 흔들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급등을 하게 되면 이때 버스는 떠나가는 뒤이기 때문에 그때는 늦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정도 기간을 잡고 그 2주 기간 정도와 그 전 주와 비교해서 내 계좌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빨리 교체하시고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우리 허방석 의원님 말했지만 IT 종목 내에서도 반도체 같은 레벨업 되는 섹터 종목들 이런 쪽으로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환 전문위원님. 네. 깔끔하십니다. 알겠어요. 안 그래도 깔끔한 거 알겠어요, 박 PD님.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어제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소중한 투표를 한 표 행사를 했는데 김선윤 의원님 이거 그럼 남은 게 하나 김선윤 의원님인 건데 서울시장 공약 네. 이거 왜 적으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재환 전문가님이 종목이 쓰리상을 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서울시장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연관된 것들인데 요즘 보면은 그 일단 집값 또 공급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 자체 건설 경기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관련주들의 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대장으로 본다면은 뭐 KCC 같은 경우 요즘 KCC가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2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종목 벽산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고 또 하츠 같은 경우도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큰 상승 흐름들 계속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 이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좀 집값의 안정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또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찌 보자면은 지지자들의 좀 연령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제 박 후보를 지지했던 층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집값이 하락하는 거를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좀 지지층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다른 쪽은 집값을 좀 이제 안정화시키는 쪽 공급에 대한 부분이 늘다 보니 좀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20대는 또 역시 오세훈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건설 경기 자체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집값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해 볼 때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의 상승을 두고서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자산 가치와 그러니까 자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산의 증식이랑 맞물립니다. 집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나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과 연관되면서 집값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또 재밌는 점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상충하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하진 않을 거네요. 어느 정도 안정기를 거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에 따른 좀 너무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주택 공급 늘면서 관련주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건설주들 가운데서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룡건설 같은 경우 PER 2배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신호형 같은 경우에도 PER 4배 정도 수준. 그다음에 대림건설 같은 경우 DL건설이죠. DL건설 같은 경우 PER 5배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꺾일 가능성은 낮아요. 한동안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쓰리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핵심 키워드로 이 공약에 대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깊은 이야기가 또 숨어져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중간 집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ISC가 바짝 따라붙고 있긴 한데 역시 상한가 랠리의 힘이 좀 강했을까요?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ISC가 우리 시청자분들 압도적입니다. 자, 상한가를 부르는 박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하프 게임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직 시청자분들이 이게 뭘까 이러시는 멀뚱멀뚱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탈자 나신 분들은 집계에서 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제가 또 아이디 읽어드릴게요. 섭하시죠? 자, 지금 또 이벤트 시작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투표 준비하세요. 허반석 전문위원님 쪽을 하겠다면 허반석 써주시고요.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한테 투표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지환 전문위원님, 이지환 이름 쓰실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5분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왜 우리 TV로 보는 사람들은 안 챙겨주나 하고 항의 전화하신 분들 있다고 했어요. 아우,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딱 5분 뽑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종목을 하겠다 하면 이지환 적으시면 되고요.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면 허반석 적으시면 되고요. TV 시청자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빨리 투표 참여하세요. 참고로 박팀은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막상막하인데 일단은 제가 너무 편파적이라고 막 뭐라 하시니까 자, 우리 나이스샷님 당첨이고요. 그다음에 또 윤영민님 당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지님
수지님 당첨이고요. 그다음에 팬다님 당첨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감당 안 되시죠, 박 PD님? 네. 자, 그다음에 강혜옥님까지 5분 당첨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당첨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아이디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화면에 지금 나이스샤님, 윤영민님, 수지님, 팬다님, 강애용님 당첨되셨고요. 강혜용님, 그다음에 문자 곧 5분 뒷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빨리 지금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재환 전문위원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많은 분들이 아니, 아까 뭐 자꾸 종목명 이거 종목명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하시는데 그냥 한국 타이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원래 한국 타이어였고. 매력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갑자기 제가 왜 경기 회복주를 말씀드린다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느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지금 쓰고 있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 알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자동차. 내연기가 더 전기차가- 무거워? 네, 전기차가 네, 무거운 것 전기차가 같습니다. 보통 한 300km 정도 더 무겁습니다. 전기차가 보통은 배터리 때문에. 엔진이 있고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가 네네. 무거울 거라 생각하지만 전기차가 보통 한 200km, 300km 무겁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전기차 타이어는 내구성이 좀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나는 마찰음 소리가 전체 소리가 전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정숙성을 또 다르게 가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과 정숙성 때문에 전기차에 쓰이는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글로벌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거의 둘이 합치면 거의 글로벌 시가가 거의 50% 넘게 이제 육박하는데 글로벌하게 이 두 업체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모두 다 타이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는 기존의 내연차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특화가 인정받고 있는데 테슬라와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에 모두 타이어를 공급하는 회사. 이것만 봐도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글로벌하게 이미 유통 판매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환 전문위원님의 역시 노련한 안목. 저도 알겠지만 자동차는요, 이 무게가 되게 중요합니다. 차량 경량화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 아주 노련하게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늦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쪽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ISC 정말 사실 매력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추리느라 힘들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다음 매력 어필 해주시죠. 네, 반도체를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우리 입에 익었던 소부장으로 보시지 마시고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지난해부터 21년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장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소부장도 아니고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도 아니다. 이제는 눈높이에 맞춰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 다시 시끌벅적할 때가 지났으니 이제는 차트상 보았을 때에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방송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드리는데요.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온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에 소부장도 아니고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도 아니고 이제는 전 영역에서 되돌림 자리가 나왔고 내가 접근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고요. 두 번째 조건에 있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ISC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상 굉장히 높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800%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 라면 오늘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도 93% 이상 성장한다라는 추정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이제 막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덜 된 그 기업의 부문도 있다라는 것이 플러스 알파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고 있는데 올해 반도체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시면 접근 가능한 ISC가 제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 저희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들고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내 포트의 주도주인 반도체가 없다 하시는 분들 ISC 정확하게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ISC 기대가 되시는 분들 문자로 많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첨자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다고 하는데 박 PD님께서 너무 이벤트를 마구마구 하셔가지고 네, 일단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박 PD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네, 박 PD님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44님, 7790님, 8754님, 6209님, 6469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 상품은 일괄 배송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저 재촉하지 마세요. 저 삐지면 이벤트 안 합니다. 네. 재촉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일괄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축하드립니다.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뇌구조 키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뇌구조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주도주로 버텨보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허반석 위원님 실적 장세에 주목해야 된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주연 전문가님 상한가가 무려 3번 운수 좋은 날이다 말씀을 드렸고, 김선윤 전문가님 서울시장 공약과 더불어서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감에 관련주가 강세가 되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종목 집합소 시간인데요. 종목 집합소 시간에는 어떤 핫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동신건설, 현대바이오 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니틱스, 현대바이오, SK하이닉스 이름을 올렸고요. 시청자 접수 종목도 볼까요? SK이노베이션, 기아, H&M, 동신건설, SK하이닉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겹치는 3가지 종목만 꼽아보죠. 네,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시젠 이름 보이고 있고요. DPC 이름 올렸고요. 현대모비스까지 투데이 핫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3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은데, 일단 시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사실 상위 랭크에 이름을 올렸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못 나눈 부분이 있어가지고 화상 연결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들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교집합 중에? 일단 이제 시즌을 오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이 장중에 한 20% 올랐거든요. 사실 이제 시즌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 때 대장주였고 이후에 시세가 꺾인 이후에도 사실 미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30만 원을 넘어갔다가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오늘 급반등이 나와서 마음은 일단 반갑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CJN이 상승했던 이유를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가장 큰 부분이 무상증자 이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의 단기 모멘텀이 좀 되었고요. 여기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무료 진단 검사가 확대되면서 진단 키트가 많이 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코로나 백신 이후에 대세는 일단 경기 회복이고 코로나19 종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확산이 조금 더 우려된다는 부분이나 무료 검사에 의해서 진단 키트가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되겠지만 이번 분기를 넘어서 실적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CJ는 지난 4분기, 올 1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실적이 정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CJ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었던 수많은 이제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비즈니스 론치할지 이제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이제 좀 본다면 오늘도 주가가 급등할 때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한 20% 정도 오를 때 CJ는 외국인 한 22만 주, 기관이 한 14만 주, 정말 이제 대량의 매물을 쏟아냈거든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내일 CJN이 하루 정도 더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일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면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정말 나는 CJN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은 새로운 뉴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물량을 좀 줄이시고 소량으로 아주 길게 보는 장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일단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에게 동신건설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그거 지금 왜- 아무 말 있습니다. 대잔치인가요, 지금? 아니죠. 제가 정확한 근거를 예, 말씀드릴게요. 근거 구체적인 근거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날짜 오늘 하고 아침 있습니다. 네. 9시 15분 방송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침 방송 9시 15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매 무상증자 발표가 나기 전에 네, 박피님 오디오 매매 내려주세요. 시그널에서 제가 이 시즌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을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분에서 25분까지가 제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무상증자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제가 접근해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시젠이 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얼마만큼 유지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분기 배당 추진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상증자까지 함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유동성 장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주분들의 인기 그리고 주주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렸으니까 그것들을 주주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러한 액션은 분명하게 사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이만한 매출을 내는 기업이 얼마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6천억, 7천억, 8천억, 올해 8천억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약 200억 19년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8천억에서 약 1,500억 사이 어딘가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때 이후 이제 M&A든 어떠한 무엇인가 시젠이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급 반등했을 때 나는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갈 것인가, 절반만 비중을 남겨놓고 가져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는 이제 보유하신 주주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약 1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주주분들이라면 적어도 15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시젠을 일부 믿어도 되겠다라는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팀이 드디어 기가 차네요. 김선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자, 제가 시즌은 진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면 회사를 인수할 거다. 그 인수를 한다는 얘기 나온 이후에 M&A 전문가 영입을 했죠. 자, 그리고 그 당시 같이 말씀드렸던 게 돈 많이 벌면 뭐 하냐. 무상증자 또 하지 않겠냐. 무상증자 이슈 오늘 나왔어요. 예견을 다 해드렸던 거예요, 이미. 자, 그런데 좀 많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시즌의 자본금이 131억밖에 안 돼요. 131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번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어가고 순이익이 5천억이라고. 근데 고작 1대1 무상증자를 한다? 이건 솔직히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즌은 무상증자 1대1 하면 안 되고 1대2, 1대3, 3배, 2배 나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저는 시즌 대표이사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잘못됐다. 이게 뭐냐. 주식수 지금 2배로 늘려서 뭐 하겠다는 거냐. 3배, 4배 만들던가. 지금 반으로 쪼갠다 하더라도 8만 원대인데 주가를 더 싸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주가를 좀 제대로 만들려면.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전략 다 좋은데 이거 잘못됐다. 자본금 131억으로 260억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시총 3조 6천억짜리 회사에. 네?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좀 작을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흐름은 나쁘지 않을 테니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도팀이 이렇게 한이 많습니다. 우리 또
옛날 우리 또 김선현 전문위원님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아, 그래 기쁘세요? 네, 아주 기쁘네요. 자, 근데 지금 매트리스 안에 갇혀갖고 지금 저희 뭐 하시는 겁니까? 2대8 이주원 아예 전문가님. 상한가 3번 갔잖아요. 좀 시즌 말고 또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분위기 반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조용하시네. 시즌 말고 동신건설 다시 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교집합 종목 중에 봐주세요. 네. 뭐 볼까요, 전문님? 제가 오늘 봤던 교집합 종목 중에 좀 TPC가 눈에 띄더라고요. TP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 종목도 그 개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종목 상담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방탄소년단은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TS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스틱 인베스먼트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서 그랩이라는 핀테크 회사에 한 2,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요 그랩이 이제 나스닥에 IPO로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앞서 뭐 저점 구간에서부터 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여 줬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물량을 좀 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모습 보면 굉장히 강하게 정말 개인들이 탑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본다면 뭐 조만간 20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구조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힘내시고요. 이번에 잘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그랩이라는 회사 평가가 한 45도 된다고 하니까 2,200억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일단 스틱 인베스먼트라는 회사는 자기 돈 2,200억을 굴리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수익은 나겠지만 BTS 때처럼 똑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뭐 책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요번에 정고점 부분까지 넘어서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창투사 어떻게 보면 이제 창투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창투사들 많이 갔으니까 친구도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2만 원 저항권에서는 좀 조심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교집합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즌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자 비율 100%의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과 무료 진단검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가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DPC였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20층에 구조대가 곧 도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녹여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4명의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박 PD님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1시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코너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감정사가 되어서 감정가를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도착을 했는지 하단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대한해운,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엠텍, 현대제철, 애니능률까지 여러 가지 종목이 좀 도착을 했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혹시 전문위원님들 이야기 나누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현대제철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역시, 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철강주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제철이 직전 고점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주에 대해서는 악재와 호재가 상당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호재가 불었다가 얼마 전에는 또다시 중국의 전인대 이후에 철강주가 한풀 꺾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철강 가격이 생각보다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우려감은 우려감이었고 실적은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고 철광석 가격은 떨어졌지만 철강 제품 가격은 인상되고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구조죠. 이렇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 건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문제는 이제 직전 고점에 역시 물리면서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제철 보시면은 1차 상승한 이후에 직전 고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 위쪽에 한번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품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내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좀 화면을 키워서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철강 제품들은 철강 업종들은 대부분 2011년도 이후에 한 10년간 하락했습니다. 10년간 하락하고 이제 지금 상승을 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급이 바뀌고 상승하는 초입에 있는데 여기서 고점을 원하시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적어도 올해 말까지 안 팔겠다는 심정으로 가시면 아마 이 한 종목 이 철강 제품만으로도 올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지금도 수익이 상당히 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은 매수가랑 감정가를 조금 감정해 주시면요. 이 종목은 일단 매수를 너무 지금 아래쪽에서 하려고 하면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5만 원 내외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그 손절 라인을 잡자면 4만 5천 원 이하에서 손절 라인을 잡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난 좀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을 보겠다요. 한 6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만약에 난 좀 장기로 길게 올해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8만 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제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현대제철이요 똑같이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좀 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얘기 드리죠. 자, 저 현대제철 너무나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다 엮어서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현대자동차의 부품주들, 모비스나 그래서 뭐 위아나, 제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고민을 해볼 때 현대그룹 내에서의 현대제철의 입지 자체가 너무나 좋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현대차 향 매출 확대 포인트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최근에 중국에서의 감산 소식, 철강석 이런 포인트들 맞춰서 올라갈 포인트 같이 나와주는 거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우선 자동차로 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최근에 조선 업황이 조선 업들이 수주가 늘고 있는데 사실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나 철강주들은 후판, 그러니까 거의 배 막판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들 붙이는 거 밖에 그 포인트들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의 수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에 대한 수주는 어찌됐든 이미 우리는 예약이 되어 있다. 경기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실적 성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내년에는 조선주들, 조선 배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물건을 또 자연스럽게 쓰게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올해 실적이 1차적인 레벨업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성장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을 매수를 저는 이제 한 4만 6천 원 정도 아래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하게 뭐 그냥 조정 나왔을 때 사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감정가를 말씀드리면 10만 원 이상을 봐요.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가줘야 적정 주가 수준에서의 움직임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더라도 사실 이게 2011년도 최고점 15만 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 우선은 가뿐하게 한 지금부터 내년 정도까지 보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종목 진품 명품 첫 번째 종목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와 감정가를 각각 5만 원 선 그리고 감정가 6만 5천 원 선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코멘트 한마디 들어보죠.
네, 긴 호흡으로 장기 보유하자. 하지만 너무 길지는 않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선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현대제철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더 오래 봤을 때 감정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 말씀을 해드렸고요.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네,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감정가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안 봤던 종목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효성중공업.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네네. 자꾸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내일 뭔가 터질게 보인다. 뭐 감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빨리 뭐예요? 뭘 터뜨리실 건가요? 상한가 냄새를 또 맡으신 걸까요? 그건 저기 내일 아침 방송에서 네. 말합시다. 감정은 해주셔야죠. 어떤 오늘 종목 감정해 볼까요? 주실 종목은 없어요? 오늘 제가 진짜 어떤 종목을 감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재미없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자신감. 네. 고민하다가 역시나 대한해운을 골라왔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역시 바다 사나이. 대한해운 뭐 여러 번 얘기 드린 적 있고 그리고 뭐 HMM이랑 이렇게 해서 해운주들 제가 비교해서 이제 대한해운 페노션 HMM에서 비교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대한해운 지금 여러분 이거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유상증자도 그냥 받으세요. 재무구조 뭐 개선하는 작업으로 쓰이는 돈이니까 회사가 좋아진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유상증자도 받으시고요. 나중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대한해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유상증자가 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리포터 상에서 이제 좀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안 좋은 부분만 좀 부각을 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기사에서 나오는 논리가 이제 정기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적 증가폭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정기선 말고 비정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운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운임 비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박들이 있는데 그런 선박들이 좀 작고 너무 정기선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 해운주들은 실적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이제 폭증하고 있는 HMM도 있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1,400억이면 지금 시총이 7,000억인데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의 피크였냐? 아닙니다. 올해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고 더 커질 건데 그 폭이 뭐 HMM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부분이지 그렇다면 기업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다른 해운 회사들이 적자를 낼 때도 정기선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을 꾸준하게 내왔고 그러한 실적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싼 주식이지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음봉이 나오고 내려올 때마다 싸게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를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3,000원 이하는 그냥 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로 음봉이 이렇게 내려박는 흐름, 진짜 내가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싶고 모니터를 박살내버리고 싶고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싶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뭐 유상증자도 받고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는 대로 바닥권에서 들고 모아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 또 대한해운 또 이거 뭐야 감정해 주셨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또 동신건설의 신화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또 주식 콘서트가 내일 단독으로 8시에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내일 8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8시 주유소 꼭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의 대한해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한해운 매수가는 3,000원 미만이면 굉장히 싸다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가 5,000원 말씀드렸고 코멘트는 유상증자까지 받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들 깜빡 잊으셨을까 봐 중간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지금 현재 160표 넘어섰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70표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매력 포인트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 다음 포인트 뭘까요? 네, ISC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소켓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할 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가름할 때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ISC인데 현재 반도체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테스트 안 하고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널 테스트의 테스트용 소켓 수주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가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객사라고 해도 10%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다양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길게 봤을 때 ISC 유망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일부 마지막에 매력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테슬라, 폭스바겐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고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 니오, SUV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도 드디어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메이저 업체에 다 공급하는 유일한 전기차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마음에 드는 종목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2부에서 결과가 공개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1부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문자의 결과는 2부에서 진행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